세계 전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진정한 평화가 올 때까지! 그럼 본격적으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날라오는지 모르겠어요. B1B 폭격기 2대가 어제 또 한반도 상공에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9월 23일 날 10여 대의 이 편대가 와서 NLL을 넘어가서 한참 난리를 쳐놓고 어젯밤에 다시 한번 B1B 랜서가 한반도에 전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NLL 근처까지 가진 않고 동해에 와서 쭉 비행을 하다가 한반도 내륙을 통과해서 서해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비행을 하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한밤중에 해서요. 뒤늦게 이제 한미 양군이 발표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저번과 다르게 저번에는 미군이 단독으로 이렇게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한국군이 함께 했다고 해요. 지난번에 저 B1B 랜서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고 해서 F-15K와 함께 비행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생각해보면 F-15K인 한국의 공군이 와서 같이 비행을 하든 미국의 F-15C라고 하는 그 비행기가 같이 와서 비행을 하든 그 비행기들은 한국이나 이제 미국의 그 저거에 비하면 작은 전투기들은 저 B1B를 엄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B1B 저 2대가 약 날개까지 쳐서 61톤 정도의 무게를 폭탄을 싣고 가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제가 미사일을 맞으면 안 되니까 그것들을 엄호하는 역할을 했던 거고, 그게 뭐 단독인지 아니면 한국이 같이 했던지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엄청나게 미국의 지금 전략 핵 폭격기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전투기에 실을 수 있는 저 무기들이 괌에서 불과 2시간이면 날아와서 우리가 모르는 새에 계속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번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전 사실 저번보다 더 속상했던 건 무엇이냐면 미군의 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니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우리나라의 비행기들이 그를 엄호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같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다양한 무기들이 한반도 주변으로 계속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10월 7일에는 미 핵추진 잠수함이 진해항에 들어왔었고요. 이것은 뒤늦게 국방부가 밝혀서 알려진 사실이고, 이제 곧 10월 중순 이번 주말이 되면 미 항공모함 전단이 한반도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수 세력들은 이렇게 하면 북한이 위협을 느껴서 이제 핵미사일 실험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어제가 북이 당 창건 기념일이라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도발을 할지 모르니까 저런 무기들을 계속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서 훈련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어제 오늘 그제까지 북은 아무런 군사적 움직임이 없죠. 반면에 미국의 핵 잠수함과 전투기, 그리고 앞으로 항공모함은 하나 나라에 저기 보이시죠? 비행기가 70대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한 대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서 일국의 군사력과도 맞먹는 그런 항공모함이 계속해서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면서 실제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존재가 저 미국의 각종 무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북의 중요한 기념일이나 그 즈음이 되면은 각종 언론과 그리고 정부에서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마치 도발을 할 것이냐 각종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누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는지 막상 또 그때가 되면은 그 전에 나왔던 도발할 것이다 라는 기사들은 쏙 들어가고, 그냥 또 이렇게 군사적 긴장을 높였던 것은 막상 미국이에요. 그래서 진짜 한반도에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요. 네, 앞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추석 연휴 기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 정치인들의 발언들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 국무부
외교 선호한다. 누구도 다른 나라와 전쟁 원치 않는다라는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소식 전해주시죠. 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미국의 국방장관 매티스인데요. 얼마 전에 어떤 자리에서 연설을 하면서 특이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국방장관인 내 얘기보다 저 옆에 있는 국무장관의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한다. 그리고 국무장관의 얘기를 더 경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금의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외교적인 해법을 선호하고 외교적인 해법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그래서 미국의 지난 실패한 전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화와 외교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틸러슨 얘기를 했고요. 저 틸러슨은 며칠 전에 문제의 트럼프 대통령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한반도 핵 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계속 트위터로 북한과 마치 전쟁을 할 것처럼 남은 군사적 옵션은 전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점심 먹은 사람이 저 세 사람이거든요. 저 장관 2명과 백악관에 그 트럼프가 밥을 먹으면서 모든 옵션을 재점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대화 협상 얘기를 한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계속해서 지금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돼서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한 축으로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외교와 대화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유명한 작가 한강이 국내 언론 말고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었죠. 그래서 했던 얘기가 미국이 전쟁을 말할 때마다 한국은 몸서리를 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쉽게 그렇게 전쟁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CNN 또한 트럼프의 각종 말들을 지적을 하면서 트럼프는 마치 게임을 하듯이 전쟁 얘기를 쉽게 하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무슨 토크쇼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장난하면서 전쟁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의 한국의 처지인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남의 나라 땅에서 전쟁 얘기를 하는데 그 땅의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어떤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발언조차 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나라 대통령은 계속해서 전쟁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한미 관계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디 외교적 해결 방법들을 빨리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저희 눈앞에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제재나 압박 그리고 군사적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조치들부터 빨리 제거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다음은 사드 관련 소식을 전해주시죠.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인 것 같아요. 김관진 국방부의 사드 조기 배치 압박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관련 소식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에 관련한 자체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국회의원 손에 들어가면서 언론을 타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노란색으로 있는 글씨들이 잘 보이시진 않으시죠? 좀 읽어드릴까요? 네. 전례 없는 국내 정치 상황, 사드 배치 가속화 추진 필요성이 대두. 미 측도 한측 입장에 공감하고 그리고 조기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이 국내에 정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드를 조기에 배치해야 된다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네. 정치 상황이라고 하면 박근혜가 그 헌재에서 탄핵이 되고 그 전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때도 한참 얘기가 됐지만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자가 누구인가. 여기 한국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지럽고 어쨌든 촛불 전국 이후에 한국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김관진을 비롯한 이런 그 국방 관계자들, 그래서 전쟁이 없으면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그다지 없는 사람들이 서둘러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 무기를 배치하려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원래는 올해 2017년 안에 한 개의 사드 발사대가 배치가 되고 내년에 나머지 사드 발사대가 배치될 계획이 한미 간의 합의안이었는데요.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정권 교체되기 전에 서둘러 배치해서 돌이킬 수 없게끔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주도한 것이 이 나라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질러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저 빨간색 글씨가 김관진이 방미를 합니다. 미국을 가서 언제 갔냐면 1월과 3월에 갔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나서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양 촛불항쟁에 우리가 분명히 적폐청산 이야기하면서 사드 반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미국 가서 사드를 조기에 배치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미국은 그렇다면 오케이 해서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그 당시에 열심히 총리 공간까지 계속 행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후에 박근혜 적폐물 중에 적폐물이었던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자들 또한 적폐 세력이다 해서 황교안을 구속해라. 그리고 그 김관진도 구속해라. 그 적폐 세력들 다 구속해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또 현실로 그 당시에 이렇게 적폐 세력들이 추진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경제적 영향까지 이렇게 또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소식 전해주시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번 추석 연휴 때 중국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중국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다고. 그래서 각종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그 발 디딜 틈도 없이 이렇게 정말 저희가 촛불 항쟁 때 광화문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어디 관광지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중국은 어딜 가나 국경절에 그렇게 사람이 많았다고 하면서 괜히 국경절에 중국 여행 갔다라고 투덜거렸는데 생각해보면 그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국경절은 10월 1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중국의 명절 중에 되게 긴 명절인데 한국에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종로 일대나 저쪽 광장시장, 경복궁 일대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고향 가니까 서울을 비우고 그 빈 서울을 중국인들이 이제 관광하면서 채웠던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여행 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정말 텅텅 비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매일같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연휴 때 제주도 갔다 오신 분들도 예전에는 중국인들이 진짜 많았는데 정말 제주도가 한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집에서 본 뉴스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늘어서 이 중국 관광객이 준 것들에 대한 빈 자리를 한국인 관광객들이 채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저기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명동에 가서 그 화장품 가게를 다 싹쓸이하고 가잖아요. 근데 거의 매출이 10% 적게 10% 많게는 80%까지 급감을 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기사가 명동 일대 상인들을 인터뷰한 기사인데 산에서 화장품 팔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해서 네, 이 사드의 여파로 어떤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맞고 있습니다. 안보를 위해서 실제 실효성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과연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는 사드를 배치한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러한 사드를 위해서 이런 관광객의 급감 그리고 이제 제조업의 문을 닫고 그러면서 경제적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여기저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런 일까지 겹치면서 정말 살기 힘든 거는 이 나라 국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중국 진출을 하려고 해서 중국어학원에 다녔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사드 배치가 발표되고 나서 중국어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 2달 다니고 말았는데요. 사실 저희 회사가 사드 배치와 무관하게 사드 배치가 안 돼서 중국에 진출한다고 해갖고 제 월급이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지금 사드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철회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